지금 벌써 다 뺏긴 거예요, 이거는요. 북한이 붕괴하면 제2의 주소의 비교, 아까 뭐 같은 얘기를 갖다 넘어갈게요. 이게 랜드 연구소에서 만든 거니까요. 이 지도 여러분들 인식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 같은 지도인지 알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미국 방도 만든 지도예요. 그 다음에 봐봐요. 한반도 급변시 영토 야욕 봐봐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작성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게 중국 작성한 거예요. 네. 중국의 작성 그래도 한국 줬어요. 미국 작성은 없어요. 판단할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모두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하는 거에 독자적 이해하고 이렇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역사는 반복되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120년 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20년 전에 균세와 자강을 못했어요. 미국이 신미양요 일으키는데 우리 뭐만 했죠? 적합이만 세웠어요. 그러니까 등거리 애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그걸 못했어요. 못하고 파벌로 여기서는 청나라 끌어들이고 여기서는 아간파초까지 이어간 러시아 끌어들이고 여기는 일본 끌어들이고 남의 나라 다 한바닥에 끌어들여갖고 전쟁터로 만들어갖고 결국은 그 승자가 대한민국을 집어먹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120년에 겪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는 똑같이 쌓아둔 문제로 지금도 미국에 어떤 놈은 미국 편들고 어떤 놈은 중국 편들고 지금 한반도에서 100년 전, 120년 전의 사태가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돼요? 가치가 있는 걸 뽑아갖고 반성해야 되고, 가치가 있는 걸 뽑아갖고 승화시켜야 되고, 가치가 있는 걸 뽑아갖고 막아야 되고, 가치가 있는 걸 뽑아갖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짜가 개별해요. 역사 공수시대, 정보 공수시대에 맞아갖고 개별적 이상한 역사들을 각자 다 이렇게 해갖고 뭐 저 아지텍 문화까지 우리나라였다라고 또 더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대한민국의 심볼리즘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김정은 어르신께서 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빨리 좀 해갖고 역사의 심볼리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영원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역사 반복된 역사는 이 시간에 반복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장 열받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뭐 이 통일 얘기도 들어가고요. 하여튼 우리 이 동네가 선이 참 많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다 아는 선이야. 그죠? 다 아는 선이죠? 하여튼 이상하게 이 동네에 선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이에요. 한 나라가 아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로 하다 보니까 교육의 관점을 둬갖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교육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양질의 산업 인력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오늘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럼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 아니야. 내가 그 얘기 하려면요. 내가 오늘 그래서 2시간만 더 줬으면은요. 내가 오늘 6시간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비치고 박정희 환영하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론을 집어넣었어요. 이 박정희론을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이승만론, 박정희론, 통일론으로 원래 가야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박정희론을 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그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만주에 있던 기시 노부스케 이론이에요. 그게 그거를 누가 먼저 차용을 했죠? 작년 정부가 먼저 차용을 한 거를 박정희가 뭐예요? 승계 유지 발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자꾸 박정희가 뭐 이게 나랑 자꾸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교육 제도가 잘 돼가고 우수한 산업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발전된 거예요. 제발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도요 루즈벨트가 잘해가고 미국 경제가 일어났다 이런 한 나라도 없어. 몇 나라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면 몇 나라 그래요. 벌건 대낮에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일어나가는데
한 나라의 정치적 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혼이 뭐예요? 역사입니다. 그 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사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동북공정이 일어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뭘 만들었어요?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든 거는 순수하게 북방 관련된 북방 역사를 연구하려고 고구려 역사재단을 그 대응 논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노무현 시절에 들어와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그거를 뭘로 바꿨죠?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바꾸고 정부는 매년마다 한 150,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갖고 거기다가 연구비를 줘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혼을 세우라고 만들어 놓은 이 개 같은 놈들이 제가 욕 좀 하면서 이 얘기 좀 할게요. 같은 이제 학자 입장들인데 저희는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못 뚫고 들어가요. 거기는 이미 딱 형성이 딱 돼 있어갖고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들 학자들은요. 제가 대한민국의 간도라고 하는 이 영토를 갖고 이 영토 문제는 제일 처음에는 누가 접근해요? 역사학자들이 접근해요. 두 번째는 누가 접근하니까 국제법학자들이 접근해요. 세 번째는 완성을 누가 시키나니까 부동산 지정학자들이 완성을 시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2호 부동산 지정학자로서 이 영토학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들어가갖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발도 못 붙여요. 왜? 그네들이 딱 막고 있어요. 이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본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고 하는 교육 자료를 편찬했어요. 누가? 경기도 교육청이. 근데 경기도 교육청이 편찬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를 비판을 했어. 비판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이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 책에다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역사 인식의 오류가 심리사관의 지적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다 빼고 넘어가 볼게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당분이라고 하는 개념 신화가 28쪽에 역사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라고 반박했는지 알아요? 이거 오류다. 뭐라고요? 역사가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 이런 개 같은 경우들은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중국은 없는 역사도 사망, 오제, 우리 지구천왕까지도 자기네 역사로 편입해갖고, 속된 말로 꼬갖고 와갖고, 자기네 역사로 만들어갖고, 외국까지 해갖고 자기가 만드는 판인데, 있는 역사까지도 신화라고 하고, 그걸 반박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부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도요? 간도 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고 이 경도에 나왔어요.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 아시죠? 됐죠? 간도 협약이 뭐예요? 우리 땅 일본이 우리 을산 이강경에서 우리 애교권 뺏어갖고 청나라하고 뭐라고 해요? 야! 간도 너네 줄 테니? 5개 줘. 5개가 뭐예요?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이렇게 하고 5개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간도협약이야. 아니, 우리가 애교권 박탈당했는데 우리 영토를 팔아먹으라고 권리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다시 얘기해. 쉬운 얘기로, 간도협약에서 간도를 줄 테니 이거 줘 했다는 얘기는, 간도를 줄 테니 이 얘기는 무슨, 간도 온난 땅이라는 얘기야? 조선 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간도협약이 되면은 영토수복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런데 간도협약 이전에 우리 영토 편입한 사실이 없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영토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100가지도 넘게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부기관은 세금 받고 있는 새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류라고, 이 홈페이지에 떠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고인돌, 고추동, 교제라고 하는데 중국 동부에서 널리 있기 때문에 다 떴는 얘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 많이 하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 전부 보면은요, 백두산 전개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유효한 국정조약으로
조선과 청나라를 구두 합의로 1972년에 세웠기 때문에 백산 정계에 의한 서이 압록 동이통은 서쪽으로는 압록이고 동쪽으로는 동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것도 국제법상 인식 등장 전이라 적용이 어렵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구두 합의가 없고 이게 나라가 아니죠? 어제 누가 그랬는데 우리 나라만 잡아갖고요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운동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해체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아까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부분한테 심볼리즘이 만들어지겠어요? 두 번째, 이 내용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까 내가 플랫폼이즘이라고 그랬잖아. 붕어빵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재료를 뭘 넣어도 붕어빵이 나와요. 교과서라고 하는 붕어빵들이 지금 이렇게 붕어빵들이 있으면은 영원히 거기서는 모래를 집어넣어도 붕어빵이 나오고 그걸 집어넣어도 붕어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부의 이념적 사고가 심볼리즘의 하나가 돼줘야 돼요. 이런 이 새끼들이 만든 지도가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다 알죠? 세금 추만 내고 이게 누가 만든 지도예요? 이게 누가 만든 지도예요? 잘 봐봐요.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중국이에요? 이까지 중국이잖아. 그죠? 이게 누가 만든 지도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만든 지도예요. 돈 30몇억 들여갖고 우리 세금 30몇억 들여갖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가 지금 이 지도예요. 이런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어야 돼요?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대책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왜 절규하듯이 강의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지도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갖고 교육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플랫폼이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감개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독립운동 가면은 그 자식도요 웬만하면 DNA 구조 때문에 다 독립운동해요. 친일 상한을 갖고 있으면 그 붕어빵 틀 속에서 나오면 계속 친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100년이 더 가야 돼요. 우리가 100년 동안 계속 시끄러울래요? 시끄럽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사인식, 다른 역사인식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간도와 대마도 수국 꿈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잘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눈 깜짝하고 한 20분 더 썼어요. 죄송하고요. 20분 더 쓴 거는 뭐 제 잘못은 아니라 분명히 아까 화장실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져오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단지 이래요. 제가 조금 먼저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두 번째로 저는 학자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업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런 재계를 다 있는 내용이잖아. 이걸 재계를 세우는 게 저는 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업을 하듯이 나도 재계 세우는 게 생업이에요. 제가 특별하고 잘난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일할 때 나는 이 나와 있는 정보 조각을 글을 맞추고 논리를 세운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사회예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 이건 그 예를 들으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지식, 토막의 지식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 숙제를 몇 개를 줬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역사 정보, 역사 기록에 홍수가 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라 그랬죠. 뉴라이트도 자기가 받은 역사를 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검증, 자기 반성 한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심볼리즘에 의해서 역사가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되고 시끄럽다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는 남을, 상대방을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할게요. 역사 인식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5가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봅시다. 역사 인식의 가치. 어떻게 보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월호가 해서 한쪽에서는 아직까지도 6명을 못 건져갖고 뭐 나라가 이래갖고 보는 시각과 한쪽에서는 지네 돈 내고 수학여행 가다가 하고 어떻게 하는 이 시각이 지금 공존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월호를 봐야 되느냐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요? 인본주의에서 좀 보자. 또 해보세요.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게 개념화된 게 뭐라고요? 역사잖아. 지금은 각 기록은 막 하는 거야. 조선부들이 기록하고 경향신문 한겨레는 그 오마이뉴스는 오마이뉴스대로 기록을 하잖아. 그 자유야. 즉 우리가 사회에서 심볼리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인본주의에서 좀 이 세월호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봅시다. 또 좀 대봐봐요 여러분들도. 이게 뭐 다 봉오리에 왜 가만히 있어요? 뭔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역사의 심볼리즘은 그렇게 해갖고 심볼리즘이 만들어져요. 이게. 온 국민이 인본주의에서 보고 안전이라고 하는 데서 보고 이런 개념을 본다면 세월호가 왜 2파트, 3파트가 나눠지겠어요? 미국의 균세와 자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반토막 내고 절단 내고 끊어내고 붙어내고 이 사실을 알고 미국을 사드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드 문제 왜 복잡하겠어요? 사드를 저는 배치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어떤 측면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단지 지금은 무지무지 열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발표하기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모르겠어요. 동부가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좀 반대해요 지금은요. 왜? 뭐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고 동부가 평화를 위해서 그 미중로 간의 균형을 위해서 사드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진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이 막 가고 있는 거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의 정의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는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정립하고 그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널리 알린다라고 하면은 비록 여기에 몇십 명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일당 100을 한다고 하면은 100년 뒤에는 이런 노력을 해도 저 생각에는 100년 안에는 조용해지지 않을 것을 생각해요. 몇 년만?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안것은 짧은 있겠는데 지금 미국에 문제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가 되는데 그래서 인디어인데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중국이 동부 공정을 어떻게 하든지 힘차게 밀어나갈 것이고
일본의 국민사관이 심어졌기 때문에 일본도 같이 연대해서 밀어붙일 걸로 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한 수 더 떠서 일본 편에서 쓰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참 아가씨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동무공정도 일본과 중국이 서로 뭐 연대를 할까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입장에 서서 좀 힘을 돋우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미국 일당도 바빠서 러시아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고 민간 외교 한다고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러시아하고도 좀 신경을 써라고 내가 두고 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동무공정 이 문제로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개입해서 한국이 강의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겠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동북공정은요, 동북공정은 전체 화두 중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북공정을 너무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서남공정과 서북공정 이걸 통해서 역사적 진행됐던 거를 경과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서북공정하고 서남공정을 통해서. 이 동북공정은요, 자, 지금 대답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다음번에 제가 이 서울 강의의 두 번째 강의가 동북공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북이 뭔지, 중국이 뭘 노리는 거지. 거기에 의해서 중국은 동북공정에 우리는 다 가짜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걔는 논리가 상당히 일면타당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다음번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추석 지나고 또 한번 해갖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수도권에는 적어도 인식론, 동북공정 몇 가지 일을 갖고 좀 전도사가 좀 돼갖고 대한민국 한번 일으켜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저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저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나머지 못다한 얘기들은 제가 다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파갖고 목이 아파갖고 근데 신기하게 역사 얘기를 하니까 목이 다 나았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막걸리 한잔 하면은 다 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셔서고요. 질문 한번 드리고요. 내가 저요. 사실 저요 책. 아니, 예약을 해놨던. 아니, 저 다음에, 내가 우리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음에 자, 마치겠습니다. 근데 퀴즈 맞췄어. 근데도 아주 3시간 거의 15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우리 장경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하십니다. 잠시